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가 도대체 자바 쪽에서 도대체 얼마나 그 효용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인터페이스는 다양성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그때 무슨 개념 굉장히 필요하냐면 인터페이스, 예, 추상 클래스, 예, 상속. 자,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죠?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를 하시게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죠, 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지금 여러분이 한 번에 들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몇 년 지나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 보실 때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극대화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상속은 물려주는 거라도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뭐밖에 없죠? 네, 스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어떤 애들이 있는데 스펙을 다 만족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스펙을 만족시키려면 뭘 하는 수밖에 없냐?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는 수밖에 없거든. 예. 그래서 오버라이드의 효과를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구조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언어에서 유연한 구조를 설계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중상속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요. 다중구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자바 상속은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요. 하나의 객체가 여러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다중상속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중상속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요것도 합치고 요것도 합치고 요것도 합치고 요것도 합치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네. 좀 이따가 그 아이폰 예제 같은 거 제가 만들 거예요. 뭐 그때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상속의 구조를 적용한 게 적합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죠? 네. 물려주는 게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려주기가 일정하지 않단 말이죠. 네, 이때는 상속은 못 쓰겠죠. 네, 그때 인터페이스 쓰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상속이랑 좀 비교를 같이 하시면서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쉬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속은 코드 자체를 물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포인터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쓰잖아요.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스펙 자체를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뭔가 이로움이 느껴져요. 예. 뭔가 코드 덩어리가 진짜 물려주니까. 이걸 쓸 수 있게끔 되니까.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메타데이터만 물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거 뭐야.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떠한 애를 상속받아도 상관없어요. 거기다 메타데이터만 추가하시고, 그 메타데이터만 만족시켜주면, 얘는 스펙에 만족하는 객체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설계할 때는, 자바 언어가 사실은 구현 위주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는 누차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자바 언어는 구현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설계할 때 사실 제일 유용한 게 인터페이스예요. 예, 그래서 실제 클래스를 구현하기 전에 어떠한 스펙을 미리 설계해 놓는 방식이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제 객체를 바꿔치기 할 때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게 되면 그 스펙, 이거는 사실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다형성의 문제인데 다형성이라는 게 실제 객체 바라보고 있는 타입이랑 실제 객체랑 다르게 되거든요. 그죠? 상속받으면 A 클래스 A 해놓고 B 클래스 객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아주 유연한 구조의 설계를 만들어내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위주의 설계,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가진 객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업은 객체가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자, 근데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알아서 넓이를 계산해라. 그죠? 자, 공통 기능 찾아서 뭐로 뺀다? 인터페이스 뺀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상속 구조가 안 맞는 구조입니다. 사실 인터페이스에서. 그 도형 넓이라는 건. 왜냐하면 어떠한 도형은 뭘 가지고 있죠? 어떠한 도형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 만들게요. 계속 만들지만. 삼각형은 뭐와 뭐를 가지고 있죠? 예, 밑변과 높이를 가집니다. 예. 예. 뭐. 자, 원은요. 자, 원은 뭐 가져요? 원은 뭐 가집니까? 원은 반지름 가지잖아요. 예? 자, 타원은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애들 보면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상속 기능으로 설계하기 참 애매모호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데이터가 맞으면 상속을 쓰겠지만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자,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내가 뭐 할 거예요?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 넓이 계산하고 싶대요. 자, 그럼 뭐 하나 만들까요? 네, 인터페이스. 그래서 I 붙여줄게요. I 에어리어라고 만들게요.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일 거예요? 네. public, 더블, get 에어리어. 자, 해놨죠? 자, 그러면 삼각형도 뭐 해줘야 돼요? 넓이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내가 구현하겠다 라는 키워드가 implement예요. 내가 iArea라는 기능을 구현하겠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는 아주 좋은 툴이죠.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width랑 height를 곱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왕이면 더블, 이제, 나눌 때도 더블로 나눠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은요. 원은 다르죠. 원도, 자, 뭐 하겠다? 내가 이 스펙 만족시킬게. 자, 스펙을 만족시키면 뭐 하죠? 아, 스펙을 만족시키면 뭐예요? 스펙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점심 먹으러 가요.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죠? 아, 나 오늘 뭐 먹을래? 얘기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야, 저 집에 가서 먹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잡지 않아요? 야, 나 오늘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오늘은 뭐, 국물 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일찍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잡는 경우 있죠. 자, 그 방식의 인터페이스예요. 뭘 잡는 게 아니라, 딱 실체를 가지고 코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스펙만 잡아놓고, 코딩을 하는 방식이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예, 예, 곱하기 뭐 할 거예요? 3.14? 예, 3.14는 이제 상수로 정의되어 있죠. 뭐, mass.pi?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iArea라는 타입을 볼게요. 자, 트라이앵글이나 서클이 똑같이 iArea라는 메타데이터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코드를 짤 때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는 다형성이란 얘기예요. 자, 코드를 짤 때 인터페이스를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자, public, void, 뭐 테스트 하죠. 자, 그럼 iArea라는 인터페이스를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요. 상속이 더 유연한지 인터페이스가 유연한지 보셔야 돼요. 여기 뭐 올 수 있죠? 트라이앵글 객체 올 수 있습니다. 왜? 트라이앵글 객체도 무슨 메타데이터를 가져요? iArea라는 메타데이터 가지잖아요. 서클도 마찬가지로 iArea라는 메타데이터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상속도 해결하죠. 얘가 어떤 거를 상속을 받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뭘 받으면 되죠? iArea라는 메타데이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상속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건 간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가 그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다중상속보다 이게 더 유연한 구조로 설계를 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그래서 흔히들 인터페이스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상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아니라 다중구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인터페이스 설계하실 때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뭘 잡죠? 필요한 스펙을 인터페이스로 설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 클래스 설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스펙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 오버라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버라이드 뭐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바라보는 타입과 실제 객체가 다르게끔 하는 거죠. 그죠? 컴파일러는 뭘 바라보지만, 타입을 바라보지만, 실제는 움직이는 것, 객체라는 거죠. 그때 가로채는 게 오버라이드라고 설명했었죠? 상속 쪽이랑 같이 매칭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조금 길어지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뭐, 충분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언제 쓰는가? 네. 상속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데이터. 전혀 다른 로직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뭘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 인터페이스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시기 좋고요. 오버라이드 효과를 누리면서도 여러 종류의 객체를 다루고 싶다. 무슨 얘기죠? 상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객체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화 있죠, 영화. 자, 영화 그 도서대여점에 가보면 영화도 있고요. 예, 잡지도 있고, 예, 만화책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만화책과 잡지 같은 경우는 뭐가 성립이 가능하냐면 상속이 성립이 가능해요. 책이라는. 그죠?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책을 딱 받았는데 영화는 안 되죠. 자, 영화는 이 구조가 안 맞아요. 그럼 강제로 이제 뭘 해야 돼요? 뭐 이거에 또 무슨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뭐 이런 짓거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게다가 게임 타이틀이 들어왔어요. 게임. 네. 자, 그럼 이것도 안 맞아요. 자, 이럴 때 그냥 뭐 쓰자는 거예요. 야, 얘네도 대여 가격이 있고 대여 기간이 있잖아. 그죠? 대여 가격과 대여 기간을 가지는 애라고 스펙 잡아주고, 상품이라는 스펙 하나 잡아주고, 너도 상품이니까 이 스펙 만족시켜. 너도 만족시켜. 너도 만족시켜. 너도 만족시켜. 이런 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오버라이드는 오버라이드대로 하면서 여러 종류의 객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되죠. 네. 됐습니까? 자, 이때 인터페이스 쓰시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일단, 그러니까 이때는 그거예요. A라는 개발자가 있고 B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자, 근데 A가 막 만들고 있는 게 BA가 만드는 기능을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B가 다 완성을 못 시키면 A는 코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이제 뭘 잡는 거예요. 야, 내가 메소드 이렇게 던지고 파라미터 이렇게 받을게. 뭐 리턴 타입 이렇게 받을게. 서로 간에 약속해놓고 좋아. 일단 코딩하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코딩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코딩해놔요. 그래놓고 이제 뭐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 고리를 연결시켜주면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시면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인터페이스는 다중구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